대한민국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는 그냥 사소하게 베푸는 말 한마디나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김치를 담궈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조금씩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선택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북한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아침에 진짜 눈을 떴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내가 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마치 한국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던 그 경험이 제가 꿈속에서만 일어난 일인 것 같았고요. 만약 옆에 대한민국 여권이나 제 핸드폰이 없었다면 못 믿었을 정도로 진짜 안 믿겼어요.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 하나 없는 그 북한의 어떤 현실이 되게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가까웠던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었고요. 그 친구들은 군대에 나가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10년에서 13년까지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그때 막 제대를 1, 2년 앞둔 그런 상태여서 다들 군에 있어서 만나보지는 못했고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손편지를 좀 길게 적어서 그 친구 부모님들 댁에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길에서 고등학교 때 여자 동창 친구의 한 명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반응은 그냥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일이 안 풀려서 붙잡히게 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떠나서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남한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북한과는 뭐 100년이 앞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들을 해주면 북한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조국 반역자인데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북송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도 보통은 한국에 갔다 오면 북한 정부기관에서 이제 납치를 해와서 뭐 기자회견을 시키거나 하는 형식만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이제 간첩 임무를 바꿔온 게 아닌가 안기부에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서 또 그리고 그냥 불신하는 거죠. 제가 수돗물에서 덤물 찬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모두가 아무도 안 믿어줬었고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안 믿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안에 돈이 있어서 그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진짜 거의 심하면 막 놀린다고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탈북을 하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들은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에서 뭐 납치나 회유를 해서 데려가는 경우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정착을 못해서 혹은 고향에 두고 온 어떤 가족이나 그런 그리움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탈북을 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국가보안법에서 잠입탈출 위반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적게는 뭐 최소 3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법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북한에 갔다 온 사실을 신고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요. 당연히 그분도 뭐 나름의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자수하는 형식으로 또 그분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을 거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은 안 하는데 제가 중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문자를 받았었고요. 김강호 씨가 북한에 다시 갔었다고 하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문자가 와 있었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총암경찰서에서 조사를 꽤 오랫동안 받았었고요. 그분인가 제가 통화를 했던 내용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셔가지고 형 나 북한인데 한 번만 좀 도와줘 이제 이런 제 목소리가 담긴 부분들도 있어서 빼도 박도 알 수 없는 증거였었고요. 그때 제가 그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없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탈북을 하셔서 지금 중국에서 이동 중이시라서 제가 만약 구속이 된다면 브로커랑의 어떤 연락 문제라든가 어머니에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을 끌려고 했었던 게 이유가 있었고요. 뭐 결과적으로 저를 조사하셨던 분들이 제 상황을 좀 참작을 해서 불구속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주셔서 그래서 잘 어머니가 무사히 태국까지 오시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탈북하고 대한민국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뭐 북한에서 살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라든가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그냥 사소하게 베푸는 말 한마디나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락교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란 곳에서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항상 했었는데요. 그곳에 계시던 뭐 어르신들, 아줌마들이 저한테 말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었고요. 네, 항상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김치를 담궈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마다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탈북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만나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 유튜브의 어떤 댓글들이라든가 적은 돈이지만 뭐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조금씩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입맛이 잘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육볶음을 저는 거의 안 먹었어가지고 북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았어가지고 거의 뭐 한국의 음식은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다고 하기도 하고 달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음식을 가리진 않습니다. 배를 많이 골아봤던지라 배고프면 못 먹을 음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귀도 뚫어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다 했던 생각들인데 그게 억눌려 살다 보니까 뭔가 반발 심리 같은 걸로 뭐든 다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색 같은 건 당연히 앞으로도 못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문신도 해보고 싶었던 그 철없을 적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연애나 뭐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릴 어떤 삶의 여유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뭐 눈 뜨면 산에 나무하러 가고 막 이러니까 21세기 홍길동도 아니고 막 나무단을 끌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연애를 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에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상형이라고 하냐고 하길래 제가 제일 초라했을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라서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살 때는 20살이 딱 되는 시점에 진짜 여기에서는 저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는 탈북을 해서 그때 이미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남한 여자를 만나서 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가지고 물론 남한 여자를 만나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북한에서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지 못했다는 부분도 맞는데 또 어쩌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가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될 텐데 그걸 이루어주지도 못할 망정 뭔가 어떤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선택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군에 10년을 나가 있어야 되는 그것도 이제 착취니까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탈북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법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르고 지냈었고요. 제가 설마 법을 어길 일이 있을까? 내가 법을 어기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너무나 큰 오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소한 거 횡단보도 신호 하나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어떤 감사함 같은 게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가서 22일 정도를 이제 다시 머무르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거라서 만약 오지 못했다면 그때 생이 끝난 거라서 덤으로 연장된 부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뉴욕 그 UN 인권 그 증언을 하시는 탈북민 두 분의 영상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아마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강규리라는 분과 한 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두 분이 아무튼 그 UN 무대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을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대사가 김성이라는 그 조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조국과 부모 형제도 모르는 배신자고 인간 쓰레기들을 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진짜 엄청나게 화를 느꼈고요. 저는 김정은보다 그런 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못했음을 느꼈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참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겪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경험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모욕을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가지고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안타까웠던 사실들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탈북민들 중에서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좀 정신을 많이 차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정은을 좋게 생각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김정은과 악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금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독재사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를 인간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에 거의 이건 화가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 돼지 한 마리를 가두면 북한 주민 2,500만이 해방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한 걸수로 모아서 그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